오늘은 중국의 관시, 부실 대출의 원흉, 그리고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뒷 배경으로 보이듯이 현금 1톤, 왕조 보물 옥 200kg, 그리고 창고에서 쏟아지는 황금 덩어리들, 이와 같은 중국의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규모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중국의 관시가 무엇인가 알아보고, 그리고 관시가 천문학적인 부정부패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고위층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잇따라 낙마하는 가운데 부패 관료들이 축적한 재산 규모가 우리 돈 조 단위로 알려졌습니다. 사법 처리에 들어간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과 군부의 실력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서봉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군 2인자로 활약했던 쉬차이호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부정축제를 빗댄 그림입니다. 무려 2,000제곱미터에 이르는 호화저택에 장소별로 황금, 달러와 유로화 등 외화, 골동품 서화들이 차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정기관의 수색 결과 트럭 10대분의 뇌물이 쏟아져 나왔고 축적한 재산 수조 원에 압수된 현금만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被查抄的现金居然足足有1吨多重，有的打着包，甚至都未开封，而各种金银珠宝更是不可胜数。 홍콩 언론들은 낭만 군부의 또 다른 실력자 구진산 중장이 인사청탁 등을 받아 모은 돈 역시 우리 돈 5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 뉴스에 나왔듯이 중국 권력자들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규모를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뉴스에 나왔던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경우를 보면 현금만 1톤 이상이 쌓여 있었고 현금이 너무 많아서 무게로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송, 원, 명나라 시대의 골동품과 진귀한 보물들도 발견되었으며 그 보물 전체가 트럭 10대가량의 군용 트럭으로 운반하였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진산 전 인민해방군 총무군부 부부장을 보면 그의 부정축제액은 200억 위안, 약 3조 5,800억 원에 해당되고 그의 고향집에서는 순금 마오쩌둥 동상 그리고 고급 마오타이주 1만여 병이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상을 초월한 예를 들겠습니다. 비리로 현금 27조 플러스 금 20톤, 재산 축적하며 전 세계 탑 찍은 전 베이징 부시장 천강이라는 뉴스를 보면 현금만 1648억 위안, 하나 27조 3천억 원이 되고 금덩어리가 20톤, 그리고 60여 개의 부동산 문서, 명품 자동차, 헬리콥터, 1923점에 달하는 그림과 골동품, 그리고 전국에 있는 207채의 부동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비리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중국 공산당 하이난성 상무위원 겸 하이커우시 당위원회 서기인 장치는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금괴 13.5톤, 그리고 2,680억 위안, 약 45조 원에 달하는 현금, 그리고 화주택 문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정부패에 대한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짓 107을 뇌물로 끊이지 않는 중국 고위공직자 비리, 쫓겨난 호랑이 중국 저융캉 내연녀만 30여 명, 단 한 명이 4,500억 원 뇌물 꿀꺽 중국 역대 최대 비리와 같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거대한 비리가 횡행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관시, 한국어로 관계 때문입니다. 관시, 인간 사이의 여러 관계를 의미합니다. 친구관계, 연인관계, 사제관계 등도 관시라고 할 수가 있죠. 관시, 즉 관계는 좋은 점도 있지만 돈이 관련되기 시작하면 비리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에 돈과 권력이 개입되면 부정부패, 매간매직이 횡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관시 뇌물 오가는 중대입 축하연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당 간부 공무원 자녀 입학 빌미 잔치 열어 축하금 고가 선물 강요 기어리 감사의 공문으로 경고 일부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가. 이와 같이 작게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뇌물로 얼룩진 관시가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을 움직이는 부패의 사슬 관시, 그들의 관심사는 단 세 가지, 나와 현재 그리고 돈이라는 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2년 생활했다. 당신이 본 중국과 중국 사람 어떤가? 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시의 나라이다. 중국에서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 모든 것은 관시가 좌우한다. 관시는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돈과 생존이 얽힌 이해관계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질문, 사회가 온통 관시로 움직인다면 법과 원칙, 공권력은 무력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질문에는 바로 그렇다. 관시를 통해 돈을 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에서 관시와 뇌물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뇌물 및 자금 유용 등은 사업 규모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그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4%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뇌물은 중국 사회의 내부인으로 진입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뇌물은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아닌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필요한 수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관시와 메가매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심각한 중국이라는 내용의 일부를 보면 중국의 고위관리 100여 명을 탈탈 턴다면 메가매직이나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부정부패와 메가매직이 중국의 고위공직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경과 같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도시나 사무실이 거의 없는 고층 빌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권력형 비리와 부실 대출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방은행들, 그리고 지방정권 권력자, 그리고 지방건설업체가 관시, 그리고 뇌물로 얽히게 되면 지방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막대한 부실 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한 프로젝트, 탄탄한 관시, 막대한 뇌물이 있는 경우와 탁월한 프로젝트, 관시가 없고 뇌물이 없는 경우를 보면 결국 부실 프로젝트가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바로 탄탄한 관시에서. 그 결과 막대한 적자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고 유령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방은행은 엄청나게 부실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권력형 비리는 상상 초월입니다.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비리가 횡행합니다. 그 이유는 중국 특유의 관시라는 문화, 즉 돈과 비리로 얼룩진 인간관계 때문이죠. 중국의 막대한 유령도시, 신도시 건설도 이러한 권력형 비리에 따른 결과입니다. 비리를 파헤치는 자유로운 언론이 없는 중국에서 권력형 비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다음의 중국에 대한 주제는 막대한 부실 프로젝트에 의해 지방은행이 부실화되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명하겠습니다.